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에서도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장기판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초의 진행을 보면 초군과 외사, 외포가 있고 한에서는 양사, 포, 마와 병이 있습니다. 자, 딱 이런 기물을 봤을 때 딱 첫눈에 봤을 때 제일감으로도 이런 기물은 이길 수 있을지 아니면 비길 수 있을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절대 이 종반전에서 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기물로는 장기가 이기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만약 포가 없다. 그럴 경우는 더욱더 빨리 한에서 이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 한에서 양사인데 외사가 되겠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도 어차피 이기는데요. 양사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고 빗장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우선 이렇게 양사가 있을 때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뭐 병이 쭉 올라가서 이렇게 상대방 진영 이렇게 사선에 도달했고 마도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요. 우선 이 기물을 아주 빠르게 군더더기 수 없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쪽 한 포로 살을 때려가지고 초의 진영을 무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두는 것이 가장 빠른 수인데 그냥 순수한 동네장기 아마추어 분들은요. 일단 뭐 병을 쓸고 포 넣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또 이렇게 와서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졸과 병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수를 많이 두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군더더기 수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수냐? 우선 이런 형태를 만들고 우선 마의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마가 이런 자리 이렇게 또는 이쪽 좌진 쪽이라면 마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뭐 이런 자리로 해가지고 마가 초궁이 틀지 못하게 또 이런 쪽에 세 군데 쪽을 이렇게 겨냥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렇게 마가 이런 자리를 간 다음에 그 다음 포를 활용할 텐데 포가 살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포가 이 자리를 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초에서 뭐 한 수 쉴 수도 있고 뭐 포를 이렇게 뒤로 넘겨서 뭐 대응하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포가 다시 이렇게 중으로 상대방 진영이 2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초에서도 이때 한 수 쉴 수가 있고 아니면 이 포를 뭐 다시 앞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이렇게 포를 이렇게 궁성 밖으로 이렇게 넘겨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얼른 이 마가 이 자리, 그렇죠? 이쪽 자리,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들어가서 포로 살을 잡자고 유협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알고 있으면 아주 기본적인 수인데, 모르는 분들한테는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의 자리가 이 자리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 이런 자리에 있다. 이런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 이 자리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궁도 못 들게 하고, 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포가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있는데, 마가 이 자리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궁도 칠 수 있고, 사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경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마는 이런 자리, 그리고 포는 또 이런 자리 또는 이런 자리 해가지고 이런 형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로 일단 살을 때리면 그 다음은 뭐 어렵지 않게 마와 병으로 이기겠죠. 비록 초에서 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때 초에서 살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만약 이렇게 있다 하면요. 이렇게 올리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포로 살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을 당겨서 살을 위협한다라도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가 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상태에서는 꼭 이런 자리로 와서 마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살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포로 때리니까 지금 보면 아무리 봐도 뭐 이런 자리 또는 또 이런 자리 정도인데 그렇겠죠. 그렇죠? 만약 이런 자리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냐면요. 일단 병이 옆으로 이렇게 뜹니다. 뭐 초에서는 거의 부동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을 쓸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을 딱 치밀어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병으로 장군을 부르면요. 이쪽 한에서 꼼짝없이 쥐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려서 궁 앞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 초기 입장에서 거의 최선의 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의 입장에서 병을 다시 옆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또 당기고요. 이렇게 못하겠죠? 마루 때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앙으로 넣는 정도인데 일단 포로 한번 때리십시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먹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둔 다음에 일단 마장을 불러가지고 상대방 진영을 나쁜 형태로 유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죠? 포가 지금 떠 있는 데다가 거의 활용 가치가 없어집니다. 일단 장인데 이렇게 하면 병을 올려서 장을 부르고 피할 때 이렇게 간단히 이기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장을 불렀을 때 피할 수 있는 자리가 뭐 이런 자리겠죠. 이런 자리 또는 이렇게 한 칸 옆으로 피하는 정도.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초궁이 어디로 피하든 간에 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병을 치밀어 올리는 것이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에서 뭐 둘 곳이 없죠. 그렇죠? 한 수 쉬는 정도인데 자, 그 다음 이제 마의 밭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빨리 판가름 납니다. 어느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까요? 이 마가 피할 자리가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마가 이 자리만 오게 된다면 장군도 되고 쉽게 이렇게 이기게 되겠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일단 후퇴하고 이렇게 피하는 정도인데, 그다음 마가 다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둔다면 나중에 이쪽 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외통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아까 그 이후에 포로 4만 때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게 지금 같은 수순에 의해서 장기가 이기게 됩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외와 비슷한 약간 응용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두 번째 이용이요. 조금 전에 배운 이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배운 첫 번째 이용에서는 이쪽 한의 진영에서 양사가 있어가지고 초에서 빗장 같은 거는 이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양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의 입장에서는 이 기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초의 빗장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장기용어를 제가 하나 설명드릴까 하는데 지금 초에서도 양사가 없어요. 그렇죠? 한도 양사가 없고요. 따라서 이 궁성 안에서 양사가 없고 이렇게 궁 하나만 남았을 경우를 민궁이라 합니다. 민궁이요. 그런 점 이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한에서 둘 차례입니다. 한에서요. 한에서 그 다음에 마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마장을 부를 목적으로요. 마가 딱 이렇게 들어오면요. 장기가 이 한수에서 장기가 비겨버립니다. 초에서 포를 이렇게 탁 면포로 넘겨놓으면요. 이쪽 두 마리 기물이 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무심코 두지 않도록 이쪽 한의 입장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첫 수가 뭐냐? 일단 병을 쓸면서 장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초의 입장에서 일단 내려가면서 빗장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피하면서 이렇게 빗장을 부를 수도 있는데 일단 빗장을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한 궁을 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둔 다음에 초에서 한 수 쉴 수도 있고 아니면 포를 뭐 이런 자리나 이렇게 이런 자리 넘어서 일단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요. 서로 양사가 없지만은 비록 초에서 포가 있다 하더라도 마와 병으로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둔 다음에 그다음 이제 한해 둘 차례죠. 지금 초궁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쪽 한마가 어느 자리를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한 수 한 수가 참 중요한데 궁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가 이 자리 맞추는 참 이런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마가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마가 뒤로 후퇴하고, 뭐 이렇게 한 수 뭐 쉬는 정도 아니면 뭐 다시 이렇게 넘는 정도겠죠, 이렇게. 그럼 다시 마가 이 자리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요, 그 다음에 병을 딱 올릴 경우에 장이 나오기 때문에 초궁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단 병을 치밀지 못하게 일단 포를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놔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초 입장에서는요, 마땅히 둘 것이 없고 이 한의 응수를 보면서 포가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놓았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두냐? 일단 병을 한번 옆으로 쓸면서 한번 장을 불러보십시오. 만약 이렇게 우측으로 피한다, 이렇게요. 그럴 경우는 다시 병을 쓸면서 장을 부르고 다시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병을 딱 궁성에 진입만 시켜 놓으면 이렇게 궁성에 진입된 병이 있을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마와 병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장을 불렀을 때 이번에는 이 자리도 피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좌측으로 한번 피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로요. 피하면서 이제 빗장이 되죠? 따라서 한의 입장에서도 빗장을 막아야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궁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요,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마장군 불러가지고 포를 또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상태에서 포도 갈 때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냐, 이런 자리냐, 이런 자리냐. 그렇죠? 아까 차라리 이렇게 이런 자리 가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아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빗장을 불렀을 때는 병으로 하지 말고 일단 한 궁 다시 한번 피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포를 넘겨놓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를 다시 이렇게 앞으로 넘길 경우는 비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노림수를 두고자 이렇게 포를 한번 넘겨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포를 넘겨놓으면요, 일단 한에서 병을 이렇게 옆으로 쓸면서 이쪽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쪽 좌측으로 쓸면서 장을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는 갈 수가 없겠죠? 병을 올리기 때문에 외통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장을 부르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초궁이 중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요. 당연한 수순이겠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병을 치밀어 올리겠습니다. 장군을 불러보겠습니다. 장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초에서도 궁을 곧장 내리는 정도가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마가 피하고 싶은데 빗장이 되니까 일단 빗장을 막아줘야 됩니다. 한번 이 자리 피해볼까, 이렇게요. 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뭐 포가 넘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수 한번 줄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병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피하지 않고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병을 이렇게 궁성의 중앙 쪽으로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더욱더 발빠른 행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초에서 한 수 쉬는 정도입니다. 마땅히 들고 쉬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초에서 이 마의 자리를 어느 자리를 맞추면 쉽게 이기게 될까요? 뭐 마가 이런 자리 또는 또 이런 자리 가면 쉽게 이기게 되겠죠? 우선 마가 한번 이 자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초궁이 이게 만약 틀었다 가정할 경우는요, 마가 한번 다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포도 위협할 수도 있고 또한 병도 치밀어서 이렇게 외통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승리가 이제 눈앞에 오는데요. 지금 이 상태도 보니까요, 또 당장 걸리니까 애초부터 포를 넘겨놓을 때 또 지금은 뭐 이런 자리가 더욱더 좋아 보입니다. 아까 그 상태에서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때 초궁이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또 무심코 병을 올려가지고 장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궁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좋은 기회를 한 방에 놓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면요, 다른 수를 할 텐데 지금은 쉽게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마가 이 자리를 딱 맞추게 된다면요, 쉽게 이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장군 부릅니다. 뭐 이 상태에서 뭐 포로 막는다 하더라도 다시 마가 들어가고, 그 다음 초가 부동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을 기분 좋게 딱 궁성에 입궁시키면요, 외통이 되기 때문에 아까 같이 지금처럼 이런 수순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장기를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공부했다시피
이쪽 초포가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그 형태가 달라지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물은 마와 병으로 무조건 이기는 기물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마지막 유형인 약간 고급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배울 세 번째 유형이요. 두 번째 배운 유형과 비슷한 유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에서는 병과 마가였었는데 이번 유형에서는 마가 아니라 이번에는 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초의 진영을 보면 초포가 이렇게 면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설하기 앞서가지고 먼저 질문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런 기물에서는 과연 이쪽 한의 진영에서 이기는 기물일까요? 아니면 비기는 기물일까요? 우선 그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기물을 이기는 기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초에서 적절히 응수를 잘한다는 가정이 하에서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초 진영에서 초포가 이렇게 면포로 되어 있을 경우는 장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요? 자, 그리고 이런 기물을 일단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의 입장에서요, 이쪽 상이 이렇게 면상 자리를 맞추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가 면상 자리고 또 이 자리가 중앙상 자리인데, 중앙상에 이렇게 면상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몇 수가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수가 걸립니다. 잘 보세요. 1수, 2수, 3수, 4수, 5수, 그렇죠? 물론 여기서 장이 나오지만요, 이 자리 간다는 조건에서는 이렇게 딱 5수가 걸립니다. 아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면상을 맞춘 다음에 이제 장을 불렀던데, 그렇죠? 장이 두 군데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선 이 상태에서 상이 좌측으로 틀면서 한번 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을 부르면 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피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병을 치밀어 올려서 또 상장이 나오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좌측으로 틀어서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병을 한번 치밀어 올려보겠습니다. 장을 불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때는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한 칸 아래로 내리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일단 다시 상이 면상 제자리로 한번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 한의 공격보다도 초에서 어떻게 응수를 하나, 그 점을 더욱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기가 비기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에서 이렇게 면상을 다시 놓으면요, 궁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서 이제 장을 불러봅니다. 이렇게 불러보면 이때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장기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병을 딱 치밀어 올리기 때문에 장기가 져버립니다. 그럼 기껏해야 포가 죽으니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서 이쪽 상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행말 아시겠죠? 나중에 이런 장군수에 의해서 피할 때 이렇게 병이 들어가가지고 깨끗하게 이기게 됩니다.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상태에서 응수를 잘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장을 불렀을 때 옆으로 피하지 마시고 이렇게 위로 천궁을 해야 됩니다. 천궁. 그렇죠? 만약 이렇게 천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에서 병을 치밀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올린 수가 악수거든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리면요, 포가 살짝 넘기 때문에 이쪽 병이 또한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병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칸 올린다. 그러면 병이 너무 궁성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장기가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초의 대응수는 아주 보면 간단합니다. 병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포로 이렇게 견제하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아까 다시 한번 그건 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였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병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이제 이쪽 초의 입장에서도 포를 다시 이렇게 넘겨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한번 다시 병을 쓸면서 장군. 그러면 이건 다시 이렇게 쓸고, 이렇게요. 다시 한번 상이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초에서 한 수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럼 다시 상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또 이렇게 병을 치밀어 올려가지고 장을 부를 수 있는데 이수에 대비해서 또 초에서 포를 다시 이렇게 넘겨놓으면 그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쪽 초의 입장에서는 병이 궁성에 진입하지 못하게 포가 이렇게 좌우로 넘으면서 견제를 하면 아주 매끄럽게 수비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상태에서 이런 상태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 초의 입장에 이렇게 면포가 되어 있을 경우에 나중에 궁이 올라오고 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비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쪽 한의 입장에서 이쪽 면상이 아니라 이쪽 중앙상 자리고, 그리고 또한 이쪽 초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면포가 아니라 이렇게 하포로 이러한 형태로 되었을 때의 수에 대해서 잠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거든요. 한에서는 면상이 아니라 이렇게 중앙상이고 병이 이렇게 중앙 쪽에 있고 초에서 포가 면포가 아니라 이렇게 하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한에서 둘 차례인데요. 이때는요, 쉽게 이깁니다. 우선 이쪽 중앙상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렇게 뭐 포장 부는 정도겠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궁 틀고. 그 다음에 뭐 초에서 마땅히 둘 수가 있겠죠. 일단 병을 치밀어서 일단 장을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피하는 정도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아까 조금 전에 배운 유형에서는 이쪽 초의 입장에서 이렇게 면포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포가 되기 때문에 포의 위치가 어디에 놓이냐에 따라서 장기가 이기냐 비기냐가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상이 다시 중앙상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쪽 상이 이 자리를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병을 딱 치밀어 올려가지고 입궁수에 의해서 장기가 쉽게 이기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 아마추어 분들이 실전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꼭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도 역시 실전에서 많이 나온 유형인데요. 상대방이 포와 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해올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